중1이잖아요. 네, 지금 너무나 중요하죠, 환경교육이. 네, 그래서 지금 국가나 학교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일회용품을 쓰면 다 보고하게끔 됐어요. 그래서 매우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기후 변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예, 기후 위기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지구에 대해서 한번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지구가 태양계잖아요. 태양계.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몇 번째예요? 예, 세 번째죠. 세 번째. 지구가 막 혼자 돌면서 태양을 한 바퀴를 완전히 돌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며칠 걸리죠? 365일. 예, 1년 걸리잖아요. 예. 그런데 지구가 돌면서 우리나라가 있는 위치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계절이 어떤 계절일까요? 여름이죠. 예, 여름이죠. 맞습니다. 등 돌리고 있으면 겨울이죠. 네, 우리 지구가 세 번째에 있다는 게 참 신비롭고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다. 그러면 어떨까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잖아요. 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겠죠. 예. 근데 지구가 지금 어때요? 너무나 위험하죠.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죠. 부탁을 싸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면 되는데 똑같은 데가 지금 아직까지도 없잖아요. 못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우리가 잘 지금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지금 외국 가요. 가다 보면 어때요? 때로는 날씨가 밝아가지고 아래에 나라가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나라 보이는 경우가 있죠. 대만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지나가다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긴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높이 올라가면 대한민국이 통째로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요새는 해외여행뿐 아니라 무슨 여행도 가능해요? 우주 여행도 가능하죠. 그죠? 벌써 작년에 갔다 왔어요. 민간인들이. 한 번이 아니에요. 22년도에도 갔다 왔어요. 예. 우리 자제분, 손자분들 계시면 야, 넌 네가 세계 일주 할 거라고 생각하냐? 나는 믿어. 왜? 지금은 우주여행도 가능하니까 라고 말해주셔도 돼요. 너가 화성 와서 나 한 달 살고 올게요. 이거는 불가능해. 방법이 없잖니.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세계 일주뿐 아니라 네가 우주여행도 난 꿈꿨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시면 조금 용기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주를 이렇게 가질 때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우주여행 간다고 하는 가수 있었죠? 기억나시죠? 뉴스에 봤죠? 예, 탑이라는 가수가 있었잖아요. 예, 탑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결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죠. 예, 못 갔어요. 못 갔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정말 그래도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분이 못 갔지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도전하고 자기가 선발된 이 기력이 나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내 삶에 내 영혼에 큰 영감을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못 가더라도 도전한 사람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과 방향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전했다는 용기가 있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 전제가 털어야 되는데 결단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지식도 쌓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형편보다는 미래를 좀 꿈꾸는 용기와 도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탑은 못 갔지만 가신 일반 박사님이 계셨어요. 자, 왜 가셨을까요? 아마 탑과 비슷한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너무 궁금하고 우주가 궁금하고 이런 호기심과 도전정신 때문에 가셨겠죠. 자, 우주에 가서 지구를 다 본 거야, 이분이. 근데 이분이 남긴 그 후기가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마치 우주는 무엇과 단어가 두 자입니다. 무엇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네? 바다? 공간? 우주에 갔더니 이 우주는 무엇과 같았다.
천국? 어머니 너무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한데 그 반대예요. 지옥. 꾸연하다는 거지. 지옥보다 낫다. 요즘에 공인이만 이런 거. 아니 우주를 보니까 그곳은 지옥과도 같았다라고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갈 수만 있다면 가보고 싶은데 누가 보내준다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지옥과 같은 곳은 내가 왜 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우주를 가면 우주가 전부 다 블랙홀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블랙홀. 그런데 이 지구를 무슨 별이라고 하죠? 일단 우리 어머니 반대지만 맞췄잖아요. 지구는 무슨 별이라고 하냐면 파란 별이라고 하죠. 맞아요. 초록별이라고도 하고 푸른 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유일하게 푸른 빛깔, 아름다운 푸른 빛깔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자, 푸른 빛을 띠는 이유가 뭘까요? 공기. 틀렸지만. 네. 자, 우리가 지구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 아유, 어머니! 마지막에 어머니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 또 끝까지 그래도 재밌게 봐주셔야 돼요. 떨어졌다고 막 이러고 말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이 만들 걸. 맞습니다. 이 지구에는 바다가 약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면은 바다가 대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바다가 보이고 그 다음 대륙이 보이겠죠. 초록으로 대륙이 보이고 하얀 수증기, 구름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푸른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게 보니까 블랙홀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구만 푸른색을 띄고 있는 데다가 어때요? 우리가 불빛이 빛나잖아요. 그래서 지구만큼은 너무나 아름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말이 뭐였냐? 우리에게 천국은, 우리에게 행복은 바로 지구에 있구나라는 걸 자기가 깨달았대요. 그러고 보니까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지고 죽어서 천국을 가고는 싶은데 만약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살아있는 동안 내가 기쁘고 좀 행복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가슴 아프다는 말을 했어요. 내가 이 지구가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죠. 나가서 고속도로 치고 막걸리도 하나 착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얼마나 거예요. 근데 왜까지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실까요? 뭔가를 도전한다는 거, 알고 깨닫는다는 거, 성취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막걸리 먹고 놀고 이것도 좋죠. 좋지만 맨날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는 시간, 즐기는 시간, 게임도 하는 시간, 또 뭔가 배우는 시간, 이런 것들을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하는 것이 이분 말을 들으니까 원 의미가 있지 않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죽으라고 공부하잖아요. 미래에 내가 원하는 직업,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도 즐기고 사고 이런 도전 정신이 있을 텐데 아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푹싹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면은 폐허라면은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살아갈 공간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그때는 전에는요 우리 때 문제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이미 우리에게도 닥쳐버렸어요 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와버렸죠. 자, 이 바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지구가 제가 보니까는 우리 몸하고 상당히 닮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 쉬고 있잖아요. 역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강하니까 와서 이렇게 버티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나가서 막 춤도 출 수가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아파요. 그래서 머리가 지끈지끈하면서 미열이 나요. 그럼 어때요? 기운이 확 다운되면서 밥 먹을래? 맛이 없어. 어디 좀 갈까? 나 혼자 가. 이러죠. 이렇게 돼요.
이게 보통 이 정도 되는 게 미열라고 하는 게 한 1도 정도 올랐을 때입니다. 우리의 가장 건강한 온도가 몇 도입니까? 36.5도잖아요. 그죠? 근데 1도가 올랐어요. 그럼 몇 도죠? 37.5도입니다. 자, 37.5도. 이 상태가 지금 미열나는 상태, 아주 기분 나쁘고 좀 확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온도를 한번 더 올려볼까요? 38도가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오, 이제 병원 가야 돼. 이제 병원 가야 돼. 39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번아웃입니다. 링거 꺾고 말도 못하죠. 이 상태가 돼요. 인간에게도 최적의 온도가 있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한 최적의 온도가 있죠. 지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구도. 근데 지구가 지금 우리가 지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열이 나기 시작했죠? 온난화 현상은 왜 일어났는가? 생활이 좋아지면 네, 맞아요. 우리는 정말 살기가 편해지고 너무 좋아졌죠. 그런데 지구는 몸살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대량 생산, 그죠? 산업화가 되면서부터 뭔가를 마구 만들어내니까 인구도 증가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이산화탄소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면서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지구는 아프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거의 정점을 지금 찍고 있지 않죠, 사실은. 앞으로 더 갈 길이 많은데 지구 온도가 그때 파리 협정에서, 파리 협정이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가 야, 우리가 지금 지구가 위험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좀 아끼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때는 선진국만 그렇게 했었죠. 선진국만.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이 속도가 어떻게 돼요? 가속이 붙어요. 가속이. 그래서 전 지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전 세계가 다 단합을 하게 돼서 파리 협정 때 이것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돼요. 100%가 통과가 된 거예요. 다 그 생각이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돈 벌고 군사력, 탈천하고 경제력 우위에 있지만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파리협정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뭘까요? 몇 도를 넘기지 말자. 지구가 원래 평균 기온이 한 13.5도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5도를 넘기지 말라고 발표했어요. 1.5도를 넘기지 말자. 왜? 왜 그 1.5도에 우리가 목숨을 걸었을까요? 1.5도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생겨요. 산호가 거의 다 죽어버리고요. 생태계가 다 파괴가 되고요. 지구가 더 가속 페달이 더 붙는 거예요. 그래서 1.5도를 넘기지 말라고 했어요. 2015년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5도를 넘겼을까요? 못 넘겼을까요? 넘겨버렸어요. 세상에. 이걸 넘기지 말라고 만장일치를 했는데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지구 시계가 9시 47분이었어요. 9시 47분. 우리 어렸을 때 이 노래 해봤죠.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이 노래 있잖아요. 12시가 되면 지구는 소멸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시에 와 있었을까요? 그때가 9시 47분에 와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미 그걸 넘겨버린 거예요. 지금. 저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 바다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 몸에도 한번 보세요. 수분이 몇 프로를 차지해요? 70% 차지하잖아요. 근데 지구의 바다가 75%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왜 우주 나가서 다른 행성들을 바꾸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물의 흔적이 있었는지잖아요. 그거는 그 뭐예요? 생명체. 생명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 이 한 방울이. 그 우리가 배고픔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죠? 갈증은 어때요? 갈증은 못 참잖아요. 그죠? 물을 마셔야 내 몸에 순환도 되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바다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바다가. 바다가 우리가 75% 차지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내뿜는 막 안 좋은 것들을 싹 가지고 가요. 애들가.
그래서 정화를 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바다가 숨을 쉬어야 되겠죠. 바다도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바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성화가 돼버렸다는 산성화. 산성화가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예. 바다가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그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예. 산호가 어떻게 된다? 백화 현상. 산호 우리 바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예. 이렇게 되는데 얘가 죽게 되면은 백화 현상. 하얗게 싹 변해버려요. 예. 근데 왜 산호 껍질하면 산호가 나오죠. 왜 산호가 나올까요? 물고기 떼죽음보다 왜 산호에 집중을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산호가 바다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심장이 멈추면 다른 데는 아프면 뭐 치료도 하죠. 근데 심장이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산호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산호는요 바다에서 0.1%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다 어종의 25%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25%의 어종을 얘가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산소를 계속 내뿜기 때문에 바다가 숨을 쉴 수 있는데 1.5도를 넘기지 말라고 한 이유는 산호가 거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심각한데 몰디브 같은 경우도 이미 산호가 한 80%가 죽었다. 예. 호주는 너무 아름답잖아요. 대양이고. 그런데 거기에 대산호같이 20%가 이미 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때요? 우리 지구가 우리 몸이랑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네, 닮았죠. 닮았어요. 지구도 우리처럼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동그래가지고 파란데 그 파란 데는 파란색이 뿌린 거냐? 아니죠. 그 파란 데 뭐가 있어요? 네, 고래, 참치, 새우, 바다거북 이런 것들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우리처럼. 그 공중에는 온갖 새, 대륙에는 우리와 동물들이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이제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자, 지구 환경은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와버렸다는 거죠. 자, 이 기후가 점차 변화가 되고 있죠. 자, 첫 번째는요.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지구 온도가 지금 1.6도도 넘고 어떤 데는 1.7도까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도 비슷하잖아요. 1.5도 넘으면 우리 번아웃. 예, 지금 지구 온도도 비슷하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가 몇 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3도요? 7도요? 이렇게. 그 지구가 이미 없어. 예, 우리 몸이랑 비슷하게 계산하시면 조금 쉬우시겠죠. 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빙하가 일단 녹죠. 빙하가 일단 녹아요. 빙하가 녹으면 우리가 얼음 꺼내놓잖아요, 밖에서. 그럼 얼음이 녹으면서 뭐가 생겨요? 물이 생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빙하가 지구 온도를 만들어주는데, 이걸 좀 시원하게 해주는데, 얼음이 녹아서 몇 프로 녹았을까요? 빙하가 몇 프로나 녹았을까요, 지금? 지금 빙하 녹는다고 막 너무 두려워하고 있죠? 몇 프로가 녹았을까요? 70%? 70%도 40%가 녹았어요. 40%가 녹았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해요. 저도 40%에 너무 놀랐는데 40%나 빙하가 녹아버리니까 지구 해수면이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륙이 점점점 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나라가 물에 그렇죠. 나라가 지금 통째로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고 생기고 바다가 아까 이제 산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굴 좋아해요. 굴도 너무 맛있죠. 겨울에도 조개구이 얼마나 맛있어. 바닷가 가가지고.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석회질, 껍질이 바다 염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껍질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굴 양식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면서 나라도 점차 잠기고 있고 우리나라 외에는 아니죠. 우리나라도 부산 좋아하세요? 부산 저기 해운대 가니까 부산 제2의 서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닷가 앞에 그 아파트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을 딱 찍었는데 사진이 너무 멋지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여기 사시는 분들 정말 좋겠다. 저 아파트가 얼마나 와
이 생각했잖아요. 뷰도 정말 끝내주고 아파트 외관도 너무 멋져요. 예, 사진만 찍었어요. 예, 거기 키가 잘 된 건 없고. 자, 그런데요, 그게 바닷가 해안에서 아파트가 너무 가까워요. 너무 가까워요. 근데 해수면은 어때요? 올라가고 있죠? 예,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없어질 공간들이 어디예요? 부산이죠, 바로. 예. 또 우리 어디예요? 우리 가까워요. 서해. 예. 서해 쪽, 또 인천 쪽. 여기가 가장 빠르게 지금 사라질 공간들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해운대 그 멋진 아파트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유지가 되고 있느냐. 사실은 새벽마다 거기다 엄청나게 모래를 쏟아붓고 있어요. 모래 이렇게 돼 있죠. 네. 거기는 이제 원래 좀 이렇게 깊긴 한데 거기다 모래를 엄청나게 해마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도시가 유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우리는 사실 몰랐잖아요. 사주가 네. 없어. 예, 여행만 그냥 갔다 왔을 뿐인데 알고 보니까 거길 유지하려고 엄청난 돈에 모래를 쏟아붓고 있더라 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해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또 우리가 그 유네스코에서도 야, 우리 그 전 세계 아름다운 문화유산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에서 앞으로 사라질 그런 유네스코 문화유산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50개를 발표했거든요. 50개.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략 있을까요? 세상에 나라가 203개인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세상에 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지금 3개 껴있어요. 3개. 아니요. 그 종묘랑 종묘도 지금 사라질 위기에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높잖아요. 높은 편이죠. 그런데 혹시 몰디브 가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계세요? TV로는 보셨어요? TV로라도 잘 보셨어요. 왜?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 뭘로 가야 되네. 나라가 없어지게 생겨가지고 사라지기 전에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내가 갔을 때 몰디브뿐만이 아니고 뭐 키리바시나 이런 데 지금 나라 몇 군데가 통째로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기는 왜 그럴까요? 해수면이 가장 높은 데가 4m밖에 안 돼요. 4m. 말이 안 되잖아요. 4m. 우리나라 뒷산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해수면이 높으니까 나라가 통째로 없어지는 거죠. 이미 자기네 섬 한 2개는 키리바시는 없어졌다. 거기 흔적이 썰물 때 조금 바위만 보인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가 되게 최고 현장자를 정말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데의 공통점이 어때요? 지구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이 국가는 탄소 배출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거든요. 낙원이잖아요. 낙원. 안 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 나라들은 탄소 배출을 흡수하고 있어요. 흡수하고. 그런데 좀 피해는 누가 봐요? 자기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키리바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제일 가까운 게 호주인데 호주가 좀 이렇게 크잖아요. 나라가 해마다 230명씩 이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주를. 한꺼번에 다 국민이 다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해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못 사니까. 근데 가라앉기 전에 다 떠나야 될 뿐더러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물이 바다에 침식되니까 짜죠? 마실 물이 없어요. 농사 가능한가요? 이러는데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몰디브도요. 세상에 잠수하면서 막 자기를 호소했잖아요. 어디? 그거 보셨어? 뉴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막 협약서에 사인하고 지구 환경이 좀 노력해달라. 우리가 통째로 없어지게 이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유 나는 모르겠어. 일단 우리 잘 살고 봐야 되면서 이건 너무 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신 거죠. 그거는 좀 뭐 질문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굉장히 강대국이고 저력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캘리포니아 주나 이런 데는 재생 에너지 100% 바꿀게요 우리.
그렇게 하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저 고집이 오래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로 화석에너지 지금 온난화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화석에너지 때문에 일단 석유되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들이 지구 밖으로 잘 빠져나가주면 좋은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가스가 지구를 덮고 있잖아요. 이불처럼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온도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우리 재생에너지를 100% 바꿀 거야. 이렇게 의지를 하면 또 뭐가 바뀌어요? 이어서 경제가 바뀌겠죠. 예, 대체 에너지가 나와요. 그럼 대체 에너지를 그게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화석 에너지 사용이 줄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머리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자연스럽게 세계가 바뀌고 있고 사실 뭐 독일은 이미 100% 달성했고요. 덴마크는 풍력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40%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그 40%는 어떻게 해요? 외국에 그거를 팔죠. 팔게 되죠. 자, 그래서 탄소 중립 발표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회장님 오셨다는 건 이제 곧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제로화 시키자, 탄소 배출을 제로화 시키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에서도 막 탄소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로화한다는 거는 만들지, 배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아까 바다가 이 탄소 배출 싹 흡수해서 정화시킨다고 했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또 정화시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화시키는 게 그렇죠. 나무 있죠. 습지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 우리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고 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죠. 자원 순환 경제 하고 있고 탄소 발자국에서 탄소 잘 지키지 않는 회사는 이 제품을 사면 안 되겠어 이러면서 우리 개인적인 노력이 있죠. 또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개인 말고 국가가 노력을 해줘야 되겠죠. 국가가. 그럼 국가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우리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다라는 건 그거 흑수저인데요. 돈이 없다라는 논리는 뭐냐? 땅 파면 막 기름 나와가지고 그걸로 막 팔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몇 번째로 머리가 좋을까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홍콩, 싱가포르, 대한민국이 세계가 세계 탑입니다. 그 정도로 두뇌가 뛰어난 나라예요. 얼마나 다행이니까. 자원은 없어도 이거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팔고 있잖아요. 싱가포르. 그래서 우리 그 정책으로는 이 탄소 포집 기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탄소 배출하는 거를 창고 같은 큰 트렁크에다 포집을 해서 지하에 묻는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가끔 뉴스에 보시면 나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탄소 중립에 기여를 했을까요?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자,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잘 산 나라가 아니라 갑자기 잘 살게 됐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잖아요. 세계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겠죠. 우리 거 좀 사줘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짧은 시간에 급성장했잖아요. 딱 그 시기에 맞물려서 탄소 배출이요. 영국 같은 경우는 한 45% 다운시켰어요. 이유는 유럽 23% 다운시켰어요. 가까운 일부도 2% 다운시켰어요. 우리는 145%가 올라가 버렸어요. 145%. 우리만 방대기가 돼요. 다른 데는 아래인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국제사회 눈치를 본 거예요. 야, 너네 이제 잘 살잖아. 이제 이 탄소 중립 지켜야지. 너네 이제 잘 살잖아. 난민도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출을 안 지키고 제품 사잖아요. 그럼 이제 외국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 나라 제품 사지 마. 지구 망가뜨리고 있어.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통령이 나와서 탄소 중립 지키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나라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사실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서 네, 우리나라도 이제 지역별로 탄소 중립 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곳이 안전한 곳이어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또 내가 행복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서 네. 탄소 중립 활동에 많이 좀 기여를 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계셔서.